안녕하세요. 주민메디컬의 이지영입니다. 요즘 가장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이 감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대기오염 같은 환경의 변화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증가시켜서 이제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한방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코비아니원의 이판재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감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방의학에서는 감기의 원인을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코감기가 아주 흔한 것 같은데 이 한방에서는 감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감기는 풍안의 사기가 인체에 침입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기와 인체의 전기가 싸우는 과정에서 감기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오한이나 발열, 신체 동통증의 증상들이 동반되고 사기가 밀려나게 되면 병이 낫는다고 봅니다. 대개 7일 정도 걸리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별 무리가 없지만은 아이들이나 노약자의 경우 합병증의 위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주로 전기, 내성, 사불가관이란 말이 있는데 체력이 튼튼하면 사기가 못 들어온다는 한방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감기는 내 몸의 전기가 약해졌을 때 사기가 들어와서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기는 어른들보다 특히 아이들한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 예, 요즘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라는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인데요. 아이들의 감기 발병률을 연령으로 보면은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력이 있어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후 6개월부터 만 2세까지는 2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라 일시적으로 면역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고요. 주로 1년에 평균 한 6번에서 8번 정도 감기에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4월, 5월, 9월, 10월 환절기에 주로 많이 걸리는데요. 하루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큰 온도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해서 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아이들이 감기가 걸릴 수밖에 없는지 잘 알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한 어린이 환자를 화면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 보면서 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어린이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1개월 정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김나영 어린이. 너무 어려 의사 표현도 힘든 나이에 계속되는 감기 증상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을 애타게도 했었다는데 한 달 내내 정도를 콧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코막힘도 좀 심해지고 코가 처음에는 흘러나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흘러나오지 않고 그게 그냥 막혀버리더라고요. 숨 쉴 때 코가 아무래도 막혀있다 보니까 좀 콧소리도 나게 되고 입으로 특히 잠잘 때는 입을 벌리고 엄마의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의 나영이가 느끼는 고통은 어땠을까? 코가 답답했어요. 오늘도 나영이의 감기를 치료하러 진료실로 들어가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현재 나영이는 오랜 감기가 만성화되어 귀에까지 합병증이 와 있는 상태. 그래도 1개월 전 상태에 비해 놀랄 만큼 좋아진 상태라고. 도대체 감기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나영이를 괴롭혔던 것일까? 감기는 이제 자연계에 있는 감기 기운이 우리 몸의 폐를 침범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폐가 차다든지 폐가 뜨겁다든지 아니면 폐의 기운이 상한다든지 해서 감기가 잘 오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유행성 감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폐에 이제 열이 나면서 기타 이제 기침이라든지 천식, 해수, 코막힘, 재채기, 콧물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 감기. 감기를 오래 방치하면 중이염, 기관지염, 충농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어 제때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코 기능에 도움을 주는 알맞은 혈자리에 뜸이나 침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그 치료 첫 번째. 다음으로 레이저 온열 치료를 해주는데 이 치료는 바이러스 균을 억제해 코의 염증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고 한다. 마지막 산소 치료는 막힌 코로 인해 불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으로 뇌 기능까지 원활히 해준다는데 과연 이러한 치료를 1개월 동안 꾸준히 받은 나영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전에는 감기만 걸려도 코가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심해서 밤에 잠자다가 기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잠을 좀 잘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한의원을 다니면서
오면서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인스턴트나 그런 거 먹지 않고 식사 제때 하고 과일이나 이런 걸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영이처럼 아이들은 한 번 걸린 감기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섭취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되는 야채라든지 밥 같은 걸로 식단을 주로 짜셔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감기의 생활 수치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예,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기가 유행할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균형 있는 영양식을 적정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했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손을 꼭 씻으시고 양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기의 예방접종은 감기 바이러스가 다양하다 보니 현재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는 없고요.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를 대량으로 투여했을 때 감기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최근 나왔는데요. 감기를 치료해 준다기보다는 감기의 앓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예방 수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한방 문헌에 보면은 형한음냉적 상폐라고 합니다. 몸을 차게 하고 차운 음식을 먹게 되면 호흡기를 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찬 것을 피하고 추운 환경을 피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적절한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피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나시면은 산책을 통해가 햇살을 받고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는 우리 몸의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전신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햇살은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주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는 습도를 조절하시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실내 식물이라든가 가습기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한 영양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만 아이를 잘 관리한다면 감기에 대한 걱정 정말 싹 사라지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코비아니원의 이판재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이를 가지신 많은 부모님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